남편의 사업 실패로 5년간 단칸방을 전전했던 50대 부부.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남편은 공사장에서, 아내는 식당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돈을 모았고 얼마 전 드디어 작은 전셋집을 얻었는데요. 5년 안에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고 있는 부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는 건데요. 부랴부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이사 올 때는 분명히 근저당도 없고 깨끗했던 집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습니다. 곧 경매가 진행된다는 소식에 혹시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날릴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이 부부. 이사 올 때 멀쩡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? 네, 6개월 전에 이제 이사한 전셋집이 갑자기 이제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계신 50대 부부의 사연인데요. 살던 집 넘어간다고 하면 뭐 큰일이죠. 사연을 소개를 해보죠. 이 부부의 사연이 좀 안타까운 것이 뭐 비슷하게 제 또래입니다. 50대 네. 부부고요. 이 아들과 딸 두 자녀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은 이 아빠가 중견 회사의 직장인으로 쭉 살았어요. 그리고 엄마는 이제 전업주부였어요. 넉넉하고 윤택하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서민 중산층 사이에서 그런 대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. 그냥 아빠 월급날에는 한우 고기 구워 먹고 그리고 날씨 좋을 때는 가족들이 바닷가 뭐 여행지로 한 번씩 피서 다녀오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게 7년 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. 7년 전에 이 아버지가 자 이제는 좀 직장을 벗어나서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보자. 지인들과 뜻을 모아서 이 사업에 들어간 겁니다.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돈이 필요하죠. 네. 결국은 이 집까지 저당 잡혀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게 되는데 사업이 잘 되면 좋지만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죠. 잘 안 됐습니다. 1년 반 만에 모든 돈을 다 잃었어요. 그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아들, 딸 모두 학비 한참 들어가고요. 고등학생은 학원비 들어가죠. 대학생은 등록금 들어가죠.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하필 그 시점인데 이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겁니다. 결국 어떤 대안을 찾았냐면 이 첫째는 아들인데 군대로 갑니다. 귀가할 곳이 없으니까. 과거에 가난한 아이들이 군대 갔잖아요. 딸은 장학금을 주는 대학으로 입학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독립해 나갑니다. 네. 이 부부만 이제 이 정말 월세 단칸방을 전전하게 된 겁니다. 뭐 사실 이제 퇴직하고 나서 이제 뭐 사업하다가 실패했지만 그래도 부부는 열심히 생활을 했고 네. 아들도 효자고 네. 효녀네요 보면. 그런데 부부가 이제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열심히 이제 돈을 또 모았어요. 그러니까 큰 아들도 군대 가주고 딸도 장학금 준다는 대학 가고 알바 틈틈이 하고 애들이 열심히 사는데 부모가 어떻게 포기해요? 그러네요. 그러니까 재기를 꿈꾸면서 정말 보니까 뭐 아내는 낮에는 베이비시터 그다음에 저녁에는 식당에서 일하고요. 남편 같은 경우는 건설 현장 같은데 하여튼 뭐 돈 되는 데는 다 댕긴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교통비, 휴대폰 비용까지 아끼면서 악착같이 80%를 저축을 했대요. 버는 돈에. 그래서 드디어 얼마 전에 5년간의 그 조그만 월세 생활을 청산하고요. 방 2칸 되는 작은 아파트 전셋집을 얻은 겁니다.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노력해서 한 거죠. 계약서를 쓴 날 이제 이 부부는 서로 감격해서 이제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그래요. 그리고 이제 좀만 더 있으면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집 마련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. 네. 근데 이제 참 이렇게 보면 다복하고 뭔가 이제 새로운 희망이 있을 것 같은데 이사하고 난 6개월 후에 큰일이 발생해요. 뭐냐면 경매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. 그렇죠.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정말 천청병력 같은 얘기인데요. 얼마 전에 아내가 이웃 주민으로부터 말을 듣습니다. 아니 그 집 경매에 넘어간다면서? 아니야, 그럴 리 없어. 아니야. 이렇게 합니다. 이사 올 때 분명히 확정 일자도 받았고 전입신고도 다 했습니다. 그리고 등기부 등본도 떼어봤을 때 근저당도 없었고 너무너무 깨끗했었거든요.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등기부 등본을 딱 떼보니까요. 이사하고 나서 한 달 후에 그 전세금 2억 원에 가까운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던 겁니다.
곧바로 이제 또 경매가 넘어간다고 하는데요. 아내는 지금 이 전 재산인 2억 원을 다 잃을까 너무너무 불안한 상태입니다. 근데 저도 좀 전세 이제 계약을 해보고 전세 간 날 이사한 날 확정일자 꼭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 분도 지금 확정일까지 받았는데 네.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?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은 다 한 번씩 전세 계약 해보셨을 네. 거예요. 기간은 달라도. 자, 전세 계약 통상 한 2년으로 보통 계약을 하고요. 네. 말씀하신 대로 이 내 전세금 걱정되니까 집주인을 모르잖아요. 부동산 중개로 만나게 되지.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사 들어온 날 확정일자 받는 겁니다. 그렇죠. 예. 그래서 이거 했습니다. 이분들 이사 들어온 날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런 뭐 갑자기 경매된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좀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. 이게 지훈 씨에게 물어보니까 아유 1순위야 1순위 걱정하지 마세요. 이 보증금은 안전하게 확보됩니다.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예. 또 윤희 씨한테 물어보니까 아이고 그거 낙찰되면 보증금 다 못 받고 일부는 떼일 수도 있어요.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또 이 지열 씨한테 물어보니까 네. 지열 씨 같은 경우는 그거 못 받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. 그 복준 형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 주인이 바뀔 텐데 그럼 내몰릴 수도 있다. 아. 2년 전세 기간 다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. 그러니까 불안이 점점 가중되죠. 그렇죠. 예. 그래서 물어볼 곳은 어디다? 사건 반장이다. 의뢰를 한 겁니다. 네. 우리 앵커님한테 물어보는 거죠. 사실은 근데 보면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디에다 물어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오늘 상담하신 분의 내용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서 문제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증을 좀 볼까요? 전 재산인 전세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? 자, 집주인이 바뀌게 된다면 저는 이사를 가야 하나요?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. 지금 이제 전세 보증금을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 네,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. 특별한 사정입니다. 예. 왜냐하면 되게 주택 인도하고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 받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. 아. 이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누군가 산다는 것을 공시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. 다른 사람이 이 집을 사고 싶을 때 이 집에 누가 또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도 이 집에 누가 살고 있으면 그 대출 그 살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을 만한 전세 보증금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대출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런 목적을 하기 위해서 이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기 때문에 주택 받고 이 주민등록까지 이전을 한 상태라면 사실은 근저당권을 이분이 설정한 거랑 똑같아요. 법적인 효과는.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확정일자 받은 다음에 근저당권이 1순위라고 돼 있지만 사실 그 법적으로는 이분이 1순위인 거예요. 예. 그 다음에 근저당이 2순위로 설정된 거예요. 사실 뭐 그 확정일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세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이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아니겠어요? 그렇죠. 상당히 네.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이사를 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네. 뭐 주민센터 가서 확 이러면 다 압니다. 그러니까 확정일자 말씀이십니까? 그래서 가장 도장을 그저 계약서에 네. 찍어놔야 될 게 이거고요. 확정일자만 있다면 지금 여러 가지 뭐 지훈 씨, 윤희 씨, 시열 씨 뭐 얘기를 했는데 거의 뭐 한 99% 모든 걸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이제 1순위, 2순위, 3순위가 앞에 좀 있긴 합니다. 1순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경매 비용이라든지 체납 관련된 그 부분이 있고요. 2순위는 최우선 보증금이 있습니다. 예. 또 그게 3순위는 당의 물건에 대한 국세 체납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. 대항력 뭐냐면 누가 그걸 갖고 오면 안 나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. 집에서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이런 거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본인이 거기 살 수 있고 보증금을 회수할 때까지 그 집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. 예, 예. 한 가지만 이제 가끔 정말 아주 가끔인데 좀 안 좋으신 집주인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집을 넘겨주고 나서 주민등록하고 나서 주민등록하고 이전하고 확정일자 받고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집 넘겨주신 당일날 가서 근저당을 설치하는 분이 있어요. 그러면 이게 밀린단 말이에요. 이게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시려면 오후 5시 이후에 계약을 하십시오. 아. 그러면 은행이 영업이 끝난 다음에 왜 동사무소는 6시까지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별로 없지만 혹시 불안하면 오후 5시쯤 하시면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은행 끝났으니까 단문 못 받습니다.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. 그러네. 일단은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집이 경매가 넘어가서 내 전세금이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냐. 일단은 저희가 설명한 것처럼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주변에서 여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. 혹시 이제 후순위로 밀려가지고는 내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인데
걱정 안 해도 될까요? 금액이 크지 않아요. 예. 저희도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면 세금이 많이 밀렸습니다. 집주인이 그러면서 막 저를 막 탓하기도 하고 왜 이걸 경매? 근데 그 세금이 아니고요. 그 물건에 대한 세금이 밀려야 됩니다. 그 당의 물건.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나 이런 것들이 밀렸을 때 앞에서 이제 받아가는 거고 설사 그런 어떤 1, 2, 3순위 국세라든지 경매 비용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예, 예. 대항력이라는 게 대항력 뭐냐면 대항력. 누가 오더라도 내가 보증금 받기 전까지는 안 나갈 수 있는 권리거든요. 예, 예. 결국은 이 경매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다 지급하고 뭐 2억이면 2억 보증금을 다 지급한 후에 이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가 있습니다. 예, 예.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예. 이 돈을 다 받을 수 지금 있습니다.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면 이제 경매로 넘어가서 새로운 집주인이 오잖아요. 왔을 경우에도 내가 그 전세 2년에 대한 것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도 되겠군요. 그렇습니다. 예. 그게 대항력이란 거고 그다음에 그게 예를 들어서 전세 기간이 끝나서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할 때도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드려야지 나가라는 말을 할 수가 있고요. 경매에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아까 이제 박지훈 변호사가 말했던 얘기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집값이 5억이면 예. 만약에 집값이 5억인데 경매에 5억이 팔렸어요. 아. 그러면 여기서 앞에 뭐 세금 이런 거 여러 가지 경매 빼고. 비용 이런 거 몇 천만 원 빼고 그다음에 5억 중에서 먼저 2억 원 이분의 전세 보증금을 먼저 드려야 돼요. 예, 예. 그 다음에 남는 돈을 가지고 근저당권 섞인 대출금을 갚는 겁니다. 그러니까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한 달 지나서 근저당권 설정됐다고 그랬잖아요. 무조건 1순위예요, 이분이.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이 확정일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전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불안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원천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확하게 지금 드러났고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더 말씀. 하실 말 예. 이제 결국은 이제 부동산 중에 앞에 저당이 잡혀 있는 부동산도 있어요. 예, 예. 그럼 저당이 잡혀 있으면 자신은 확정일자 받은 시점에 이 저당보다 후순위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당이 잡혀 있으니까 이 부동산에는 전세라든지 임차로 안 들어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. 70% 정도가 경매의 어떤 낙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일반적으로. 예, 예. 만약에 뭐 한 1억짜리라 그러면 3천 정도까지 돼 있으면 자신이 7천으로 들어갈 수 큰 문제가 없습니다. 예, 예. 그런 계산을 하고 들어가면 좋고 가장 좋은 거는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들어가면 좋은데 뭐가 앞에 있다 하더라도 한 70% 정도까지 재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임차를 들어가더라도 큰 문제 없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은 법률적인 어떤 지식을 떠나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자기가 당한다고 하면 걱정되죠. 집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.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죠.